안녕하세요. 모니카입니다, 여러분. 네. 저번에 제가 이제 성적표 보지 말라는 영상을 찍었더니, 많은 분들이, 봐주시면서 공감을 또 하시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한편 또 불안하신 그런 면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제 아이들 한창 시험 보기 전인 것 같은데, 아마 다음 주, 다다음 주 이렇게 보겠죠. 어, 지금 보고 있는 때도 보고 있는 것도 많고요. 음, 아이들이 얘기해 주기 전까지는 묻지 말자. 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그러면 이제 시험이 끝나고 나면 뭐가 되냐면 수행평가가 이제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조금 시험 끝났다, 와, 좀 쉬자, 막 이러면. 근데 이제 시험 보기 앞뒤로 이렇게 시험 보기 전주나 꼭 시험 보고 난 이후 그 다음 주 정도에는 수행 폭탄이 좀 기다리고 있죠. 근데 이제 수행 평가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더 잘 볼 수 있느냐, 뭐 이런 질문을 많이 주셨어요. 근데 수행 평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아이 스스로가 갖고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지필평가에서 구별이 안 되는 것들이 수행평가에서 다 드러나서 수행평가로 성적이 갈리기도 하거든요. 그게 특히 고등학교 가면 훨씬 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의 그 수행평가 능력, 중학교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거의. 물론 초등학교 고학년 때도 이렇게 기본적인 것들을 체크하긴 하지만, 크게 우리가 이제 그때는 뭐 이렇게 많이 신경 안 쓰다가, 고등학교 때 이제 수행평가가 완전히 이제 굉장히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커요, 여러분 생각보다. 그래서 아이들이 수행에 목숨 걸고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거고, 나중에 아이들이 왜 지쳐가지고 정실어가 되는 이유도 바로 그 수행평가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너무 챙겨야 할 게 많으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성적 상승을 가지고 오려면 수행평가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시기에 여러분들 아이들이 지금 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잠깐 이제 뭐 저도 아이를 키웠었으니까 아이들 때를 뒤돌아보면 엄마니까 아무리 걱정해도 소용이 없는 게 수행평가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집에서 무언가를 준비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그나마 대회 정도이고, 수행평가는 선생님들이 거의 학교에서 다 그냥 그때그때 보시는 경우가 많고, 이제 수행평가도 종류가 이렇게 달달달달 외워서 얘가 암기해서 보는 수행평가가 있고, 그 다음에 즉석에서 즉각적으로 어떤 논제나 뭐 이런 것들이 주어졌을 때 글을 써야 되는 수행평가가 있고, 그 다음에 무언가를 또 제출해야 되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행평가, 어떤 한 과목의 수행평가가 아이가 뭐, 노트를 제출한다거나 프린트를 잘 정리해서 제출해야 된다거나 이런 기본 점수를 주는 수행평가와,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들이 따로 내는 어떤 지필평가와 비슷한 수행평가가 있고, 그 다음에 아니면 어떤 글쓰기 형태의 수행평가.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융합이 돼서 과목 하나의 점수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한 과목에 있는 수행평가를 잘 받으려고 해도 되게 여러 개, 그러니까 평소에 학교 생활이 성실해야 되는 거는 기본이고, 그 성실한 그거에 프린트 하나하나도 다 챙겨야 되고, 당연히 출석 빠지지 말아야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딸려와요. 근데 그런 기본적인 성실하고 뭐 프린트 제대로 관리 잘하고 이런 것들이야 아이들에게 이제 얘기를 해서 언지를 주고 그런 점수에서는 깎이지 말아라라고 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판가름이 나는 어떤 그런 수행평가는 지필 평가형 수행평가랑 그렇게 글쓰기 형태형 수행평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 지필평가도 아이들이 얼마든지 노력만 한다면, 외워서 시험 보는 게 있는데, 정말 이제 말도 안 되게 많은 분량을 외워야 하는 수행평가를 내주기도 해요, 선생님들이. 왜냐면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어,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좀 쉽게 내요. 아이들이 약간 이제 적응한다 생각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또 너무 쉽게 내다 보면 이게 성적이 갈리지 않으면 또 굉장한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생기기 때문에 수행평가 하나를 가지고 되게 좀 하나 정도는 어렵게 제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 알아두시고, 일단 뭐 암기해야 될 부분은 아이가 정말로 열심히 해서 암기를 해야 되죠. 암기할 수 있는 게 많이 나오는 게 영어나 아니면 암기 과목 정도겠죠. 사회탐구 정도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수행평가 같은 경우에는
암기할 수 있는 앱을 이용해 가지고 뭐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퀴즐렛이든지 아니면 아이 스스로 암기하는 것들 이런 것들 이용해서 정말 계속 체크해서 정말 토시 하나도 안 틀려야 선생님들은 어떻게 해야 점수를 깎을까를 생각하기 때문에 토시 하나라도 틀리면 점수가 다 깎인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아이가 좀 꼼꼼해져야 만점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책을 보고 무언가를 써서 내야 된다거나 아니면 그날 학교에서 바로 주어진 어떤 그런 제시문을 갖고 아이들이 뭐 영작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어떤 그 문제에 맞게 어떤 큰 시험지에다가 이런 걸 채운다거나 대부분 선생님들이 아마 책을 갖고 이용할 때는 미리 이제 어떤 책을 읽어라 뭐 이런 정도로 하는데 무엇을 써야 될지는 그날 학교에서 당일날 발표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미리 아이들이 많이 좀 평소에 정말 작은 시간을 들여서라도 아이들이 갖고 길러졌었어야 할 능력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중학교고 아직 고등학교가 안 된 시기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때 잘할 생각을 하고 중학교 때는 아이 스스로 자꾸 준비를 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아이가 자꾸 부딪혀서 이런 거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조금 더 여유 있게 준비할 수가 있고 이런 거는 미리미리 좀 이렇게 해서 읽어두면 되게 편하구나 이런 것들을 아이가 느낄 수 있게 해주셔야 되니까 막 하나부터 열까지 엄마가 이거 해야 되지 않니? 막 스케줄 체크해가지고 야 이거 너 며칠날 이거인데 너 이거 해야 되지 않아? 막 이렇게 하시면 그거를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굉장히 힘든 일이고 나중에 아이한테 원망을 들을 수도 있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행평가를 할 때 여러분들이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중학교 때부터 또는 초등학교 고학년, 저학년 때부터 꾸준히 길러진 능력이 고등학교 때 빛을 발하면 되는 거예요. 중학교 때 막 만점을 받지 않아도 제가 된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때 만점 받은 거는 아이의 어떤 그런 큰 뭐 입시에 이런 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지만 이제 중학교 때부터 열심히 이렇게 아이들이 할 수 있어야 열심히 하는 그런 분위기는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자꾸 실수도 해보고 자꾸 뭐 PPT도 만들었다가 발표하면서 떨려보기도 하고 이걸 안 외웠더니 내가 말하는 방향이랑 좀 달라지더라. 이런 아이 나름대로의 그 수행평가 스킬을 중학교 때 많이 얻게끔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어떤 결과를 딱 물어보지 마시고 아이한테 아이가 준비를 해갈 수 있는 과정을 지켜봐 주시면서 아이에게 뭔가가 엄마가 뭐 아이가 발표하는 걸 엄마가 이렇게 들어보면서 요런 거는 요렇게 해주는 게 좋겠다라는 정도의 조언 정도만 해주시면 되는 거고 굳이 막 심각하게 막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이가 자꾸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습관 그것도 능력이니까 하되 그러면 그런 능력은 어디서 올까요, 여러분? 평소에 이제 여러분 아이들이 자꾸 뭔가를 컴퓨터도 좀 써보고 이런 거를 말리지 마세요. 자꾸 뭔가 컴퓨터로 아이가 뭔가도 만들어보고 막 이런 것들이 아이 스스로 자기가 그런 조작에 익숙해지게끔 해주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엄마보다 나중에 아이들이 훨씬 더 잘하는 게 훨씬 더 정상이지 엄마의 틀 안에서만 잘하게 해주시는 거는 소용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평소에 이제 읽는 책, 이게 중요하겠죠. 평소에 읽는 책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점점 아이들이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두꺼운 책을 다 읽어야 다음 책으로 넘어가고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렸죠. 아이가 읽다가 이 부분이 너무나 인상 깊은 챕터가 나왔어요. 그럼 그 부분만 읽어도 돼요. 거기까지만 읽어도 되고 거기까지 읽은 내용을 가지고 아이가 무언가를 써두면 나중에 고등학교나 또는 다른 학년에 가서 그 책을 가지고 무언가를 활용할 수 있을 때가 와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예전에 해뒀었는데 이 책에 대해서 조금 더 살을 더 붙여보는 거죠. 그럼 나중에는 뭐예요? 고등학교 때는 그거에 대한 살만 조금 더 붙여서 대회에 낸다거나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적은 글이나 뭐 모니까 신문을 하고 계신 분들은 모니까 신문에 그런 사설 정리한 거나 요약한 거나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보관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인스타에 올렸었는데 서울시 어떤 그런 토론 대회에 나오는 주제가 산불 예방에 대한 거더라고요. 어떻게 산불을 왜 산불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산불을 예방해야 될 건지 뭐 등등을 아이들이 조사해서 무언가 자료를 만들고 발표하게끔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런 과정들을 조금씩 간접적으로 해왔던 아이들은 그런 것들이 딱 느껴졌을 때 이걸 어떻게 해? 이거보다 뭔가 한번 해볼까? 도전해볼까?
나 여기 한번 나가보고 싶다. 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러한 자존감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존감이 자신감으로 변하면서 아이들이 점점 더 조금씩 커감에 따라 성장함에 따라 뇌의 용량이 커지니까 그때 정말로 포텐을 터뜨려야 되는 고등학교 때 딱 포텐을 터뜨려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너무 종을 일찍 울리지 말라고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때 정말로 뭐 여기저기서 다 그랬었고 중학교 때 고등학교 1, 2학년 때 근데 그 많은 상장이 다 필요가 없어졌었어요. 나중에 정시러가 되어서 했던 그런 거가 있고 저희 딸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발표와 뭐 상장과 수행 평가는 거의 다 매번 만점이었었는데 나중에 이제 교과 전형으로 가다 보니까 또 그 많은 상장이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필요가 없는 거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왜? 대학에 가서도 아이 스스로 모든 걸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아이들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능력이 그런 능력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아이들 뭐 이런 그런 대학 가서 하는 활동들을 보니까 야 이게 아이들이 그 능력치가 나는 고등학교 때 되게 포텐이 터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입시까지를 봤을 때 얘기고 정녕 아이들이 이제 대학교까지 가니까 정말 또 대학교에서 그 많은 능력이 발휘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여러분 지금 중학생이면 중학생만 바라보고 있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 입시가 있는 고등학교를 바라보고 고등학교 때까지 그걸 조금 이어줘 봐서 아이가 고등학교 때에는 이 정도의 능력이 생기게끔 해주는 그런 꾸준한 활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꾸준히 무언가를 조금씩이라도 읽고 책을 읽든 뭐 신문을 읽든 무언가를 읽고 꾸준히 생각하는 습관을 자꾸 가져와요. 그리고 꾸준히 짧게라도 기록을 해요. 그런 것들이 아이들한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글에 익숙하게 되고 그다음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생각하는 어떤 그런 어떤 훈련 이게 그냥 생활하면서 그냥 몇 년에 걸쳐서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거를 하지 않아 봐요. 그거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이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확 커서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이 확 깊어져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거는 뭐냐면 아이들이 갖고 있는 그런 능력들이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는 게 아니니까 10분씩의 습관, 하루에 5분씩이라도 정말 안 되는 날은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무언가를 한 장을 그냥 쑥 읽어보더라도 아이와 자꾸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엄마가. 그러니까 무언가를 내가 뭔가 아이들하고 꾸준히 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그거를 자꾸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렇게 자꾸 흐지부지 하게 되면 아이에게 아이가 길러줘야 될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능력들이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능력들이 앞으로 사회에 살아가면서 능력들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이가 당연히 혼자 보고서 쓸 줄 알게 되어야 되고 아이가 당연히 혼자 생각해서 정리해서 어떤 하나의 어떤 그런 큰 어떤 수행평가나 뭐 꼭 그런 것들이 아니어도 무언가를 자기의 생각을 하나의 종이에다가 이렇게 딱 정리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을 키워주는 어떤 하나의 방편으로서 수행평가를 생각해 주시면 좋죠. 그렇지만 성적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능력들이 고등학교 가서 정말 발휘가 된다는 거는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중학교 때 지금 수행평가를 그렇게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고등학교 때 아이가 일단은 수행평가를 잘 받기 위한 지금의 어떤 아이가 자꾸 시행착오 하면서 능력을 길러가야 되는 그러한 시기로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점수 1.2점은 많이 따지지 마세요. 네, 괜찮아요. 괜찮고 아이가 그러면서 자꾸 대회도 나가보고 그 다음에 뭐 어디 뭐 이런 자꾸 수행평가하면서 이런 점에서 뭔가 안 좋은 피드백을 받았으면 이거는 다음에 내가 고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아이 스스로 해야지 엄마가 하는 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자꾸 생각하고 머리를 키워나갈 수 있는 도구를 자꾸 만들어주세요. 아시겠죠? 무엇이 되었던. 아시겠죠? 수행평가를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로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찍어봤어요. 오늘도 간단하게 편집해서 올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